1학년 안녕. 우리 저번 시간에 뭘 했습니까? 규모의 크기와 시간과 공간 규모의 현대적 측정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지. 예를 들어서 세슘 원자시계 맞지? 세슘 원자시계 빛이 1m 이동한 거리,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 암석이 풍화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X선, 그리고 레이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현대적 측정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아마 했을 거야. 자, 오늘은 아주 옛날에는 우엔노 이 말이지. 그래서 옛날 측정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태양의 위치 변화나 달의 모양 변화. 태양의 위치 변화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짧기도 하고 그리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해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의 위치도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만든 조선시대의 그 해시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앙부일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의 길이나 그림자의 위치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장영실과 더불어 만든 앙부일구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고 가로줄, 그리고 무슨 줄이 있는가 그러면 세로줄이 있습니다. 가로줄을 따라서 우리가 몇 월, 월, 일, 그리고 세로줄에 따라서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니까 뭐처럼 생긴 너? 소뚜껑 모양처럼 생겼지. 그래서 소뚜껑 모양처럼 생기면서 태양을 본다. 여기 이게 태양이고, 태양을 보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시계를 알 수 있는 해시계입니다. 자, 조금 시간이 더 흘러서 괴종시계는 이렇게 끈에 이렇게 매달린 진자라는 게 있는데요. 진자의 주기를 보고 주기적 운동 또는 진자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시간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슘 원자 시계가 얼만큼 진동한다? 9192 631 770번 만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초에 이렇게 진동합니다. 그래서 진동수에 따라서 아주 짧은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세슘 원자시계, 이렇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게 발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 길이는요?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르게 이해해서 공간의 규모죠. 길이는 예전에는 주로 몸을 이용했네. 몸에 붙어있는 보폭, 그리고 이런 거, 길의 막대 등을 이용해 왔지만 현재는 정밀한 전자현미경으로 되고, 나중에는 이제 레이저로 빛을 이용해서 왕복 시간을 이용한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이 정도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과거하고 현재하고 비교해서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다양해졌지만 우리가 큰 규모나 작은 규모 모두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여기 보면 조선시대의 디지털 그 다음에 레이저 길이 측정기 이런 것들이 발전이 있네. 밑에 한번 풀어보자. 시간과 공간에 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맞는 말이지. 현대는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한다. 맞는 말이고, 세슘은 이렇게 여기 원소 기호지. 원소 기호로 CS라고 적습니다. 세슘 CS.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이제 개념 활동 정리네, 맞지? 이때까지 한 걸 한번 정리해보자. 시간과 공간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다. 자연 현상을 우리가 탐구할 때는 이게 과학이지. 특정 대상을 뭘 고려해야 된다? 규모를 고려해야 된다. 앞에 쌤이 했는 거 생각나나? 규모의 크기,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우주의 나이, 누가 규모가 더 크노? 이렇게 했지. 공간의 규모를 우리 크기라고 하고 뭘로 나타낸다? 공간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위로? 길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길이 단위는 기본 단위가 미터이다. 이렇게 했었지. 앞에 혹시 생각나요?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밀리미터, 센티미터 이런 것들을 했었지. 요 옆에는 뭐 미시세계, 거시세계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 시간과 길이 측정의 발전. 과거에는 태양의 위치나 달의 모양 변화. 근데 현대에는 어떻게 됐다? 세슘 원자시계를 사용한다. 시간 측정이 이렇게 발전됐고, 길이 측정은 결국은 레이저로 뭐를 쏘아서 빛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복한 시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다음 갑니다. 문제 풀어보자. 거시세계는 원자 수준의 아주 작은 규모이다. 이 미시세계라고 하니까 틀렸지. 자연 일어나는 현상은 시간과 공간 규모가 역시 다양하지. 그 다음에 측정 규모를 고려해야 된다. 산수 같은 문제네. 니은디귿. 시간 측정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달의 모양 변화, 태양의 위치 변화. 나머지는 공간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지. 발걸음 폭, 손가락 마디, 일정 길이의 막대. 됐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억수로 한참 걸렸던 게 금방 하네요. 금방 하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무슨 농담했던? 축구 이야기 나왔지? 축구 두 사람 이름 이야기 나왔지? 수업 잘 들은 사람 누군지 알겠네. 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스마트폰으로 이걸 한 사람도 있겠지? 미시세계하고 거시세계 요거 찍어보면 돼요. 요거 찍어보면 여기서 가장 크기가 작은 물체가 뭐 나오냐 하면 수소 원자가 나오고 가장 큰 물체는 우리 은하가 나옵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나오지. 맨 마지막에 보면 미시세계 수소 원자하고 거시세계 물체의 크기에 따른 차이점을 규모와 관련지어서 설명해보자. 물체의 크기가 크면 이게 크잖아. 물체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시간과 공간 규모가 어떻게 되겠나? 커진다. 이렇게 되겠지. 규모와 관련시켜서 시간 공간 규모 커지지. 공간 규모는 당연히 커지는 거 아이가? 물체가 커지면 여기 누구하고 수소 원자하고 우리 은하 비교해 봐봐. 얘는 한 10만 광년 정도 된다. 그치? 수소 원자는 상당히 작지. 나노메타로 표현된다라는 거지. 나노메타 10-9승미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5나노메타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작은 양이니까 크기가 작지. 그럼 당연히 공간 규모가 작고 시간은 뭐야? 수소 원자 안에서 뭐가 움직이는 거? 전자와 같은 작은 입자가 움직이는 거, 속도, 그리고 우리 은하가 생겼는 속도, 우리 은하가 생길 때까지의 속도, 뭐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당연히 시간과 공간 규모가 커진다,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해보고 뭐로 가는가 그러면 단위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